그래서 지금부터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요. 기록이라는 것은 영상 그 녹음인 거죠.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안 나오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종료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 3시간 정도, 중간에 물론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요. 한 75분 정도 강의하고 8시 45분부터 9시까지는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좀 하고요. 아까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15분부터 30분까지는 10시 30분까지는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업데이트된 핵심 코칭 역량에 관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가봅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주제는요. 역량의 정의와 업데이트 배경. 왜 ICF는 역량을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기존의 11가지 역량과 바뀐 8가지 핵심 코칭 역량을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가지 핵심 코칭 역량의 그룹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각 역량별 해석과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25일에 나머지 5번부터 8번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지 못하셔가지고 이 방법을 몰라서요.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안내를 다 하긴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내가 오거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량의 정의. 우선 역량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칭에서는 핵심 코칭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코칭 역량이란 전문 코치로 활동하면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코칭 역량들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코칭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것이 숙달돼서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가 이제 코칭학 박사 공부할 때 학회지 논문에 실었던 이제 제 논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코칭 역량을 영어로는 competen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competency 역량은 그 각각의 역량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 펌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코칭의 역량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시간 과정이든 40시간 과정이든 60시간 과정이든 125시간 과정이든 그 과정의 대부분의 컨텐츠는 지식적인 겁니다. 지식적인 거. 그러면 코칭이 지식적으로만 끝나면 되느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배운 내용을 코칭 장면에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하고 실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킬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코칭 프로그램들은 대략 20%에서 30% 정도 이상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코칭 실습 시간에 할애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코치협회 같은 경우는요, 인증 프로그램에 20시간이다. 그러면 전체 시간의 30% 이상을 실습 시간으로 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식과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됐다, 가라. 소고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식과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역량에 따른 애티튜드, 태도도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역량에서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역량이다 그러면은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전문 코치로서 코칭을 할 때 코치가 갖춰야 할 태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비로소 자기 몸에 체화가 돼서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역량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즉 경청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 경청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서도 태도로 나타난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 역량을 체화했다. 그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역량을 컴피턴시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은 없나? 있어요. 네. proficiency. 발음이 별로 안 좋네. proficiency. 이 proficiency라고 하는 이 숙달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이 토마스 레너드가 세운 IAC라고 하는 국제 코치 협회가 있어요. 토마스 레너드는 ICF를 창립한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1995년에 토마스 레너드는 ICF를 창설을 하죠. 누구하고 함께 했죠? 그 CTI의 창업자인 로라 휘트워스와 그 양 기관에서 공부했던 이제 수강생들과 이렇게 해서 두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그 외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1995년에 코칭 연맹이라고 하는 제가 잠깐만요. 음소거를 강제로 시켜야겠습니다. 네, 음소거로 강제로 시켰어요. 네. 자,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죠? 네. 국제 코칭 연맹을 창설을 했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레너드가 좀 성깔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많이 좀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왜냐하면 토마스 레너드는 되게 실력도 있었고 그 현대 코칭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됐죠? 네. 염종환 코치님, 네. 음소거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03년에 말이죠. 이 IAC라고 하는 국제 코치 협회를 또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제 코치 협회에서는 15가지 코칭 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량을 들고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일컬어 proficiency. 그래서 이 숙달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화가 돼서 숙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IAC도요, 최근 몇 년 전에 이 proficiency 개념을 mastery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proficiency 숙달의 개념으로 있을 때는 15가지 항목을 이제 주요한 코칭 역량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인증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 통달, 마스터리라고 하는 개념은 더 진화한 개념인 거죠. 완전히 그 분야의 이제 마스터를 우리가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에 그냥 완전히 배어버린 거죠. 달인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달인. 그 달인의 수준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을 이제 통달이라고 했고 그것을 9가지로 구조화 시켰더라고요. 9가지로.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하면 기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코칭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자, 코칭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굉장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은 그 기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역량을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proficiency를 얘기하는 거고, 또 mastery를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ICF나 한국코치협회에서는 이것을 competency, 역량이라고 하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말이죠. 코칭 역량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ICF에서는 11가지, 한국코치협회도 11가지, 그 다음에
IAC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15가지, 지금은 9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그러면 역량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예. 그 학자들에 따라서 연구자들에 따라서 코칭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 이것들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뭐 외국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팀즈하우스, 그 로라 웨트워스와 함께 그 CTI를 세우고 코액티브 코칭을 이제 만든 분들이죠. 여기에서는 코칭 역량이요, 경청, 직관, 호기심, 실행 촉진과 학습 심화, 자기관리 이렇게 약 5가지 정도로 아주 심플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고현숙 대표 같은 분은요, 경청, 관계 형성, 코치다운 태도, 코칭 윤리, 질문,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스킬, 행동 지식, 책무관리, 상담 스킬, 진단, 피드백, 경영 지식까지 필요한 게 코치로서 갖춰야 할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경영자 코칭, 임원 코칭 이런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러니까 라이프 코치에게는 경영 지식이 그리 필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 비즈니스 코치에게는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임원들을 전문으로 코칭하는 코치들이라면 이러한 정도의 역량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자마다 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코칭 역량은 많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 현장에서는 전문 코치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주요한 소속된 기관에서 몇 가지의 역량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코치협회 같은 경우 11가지, ICF도 1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국제코칭연맹이 1995년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치들의 연합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국제코칭연맹이죠. ICF입니다. 이제 올해로 국제코칭연맹이 25주년이 됐어요. 1995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올 25주년이 되는 바로 올해 1월 1일부터 명칭을 국제코치연맹에서 국제코칭연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코치에서 코칭으로.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하나의 프로페셔널로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 직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제코칭연맹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1가지의 코칭 역량을 이제 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전문 국제코칭연맹에 소속된 코치들은 1시간을 코칭한다면 이 11가지의 코칭 역량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코칭 역량의 또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이 코칭을 할 때 코치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코치에게 자격을 줄 때 그 자격 인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코치들을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인증해 줄 때 또 이 역량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치 자격 인증, 그 다음에 코칭 프로그램 인증. 자, 그런데 이제 25주년이 되면서 올해로,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국제코칭연맹은 이 11가지 역량을 8가지 역량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바꾼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코치협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3년에 세워졌습니다. 2003년에. 자, 제가 여기다 펜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네, 1995년에 세워졌고요. 한국코치협회가 2003년에 세워졌죠. 2003년이면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나요? 2003년. 2000년대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딱 바뀌면서 뭔가 컴퓨터에 뭐 버그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때 이슈가 되는 어떤 용어가 있었는데요. 뭐였죠?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3년에 한국코치협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토마스 레너드가 국제코칭연맹을 세운 이후 다시 8년 후에 국제코치협회를 또 세웁니다. 이것 또한 2003년이에요. 그래서 2003년에 이렇게 한국코치협회도 세워지고 국제코치협회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2003년이 또 중요한 해인데 2003년에 뭐가 세워졌을까요? 국제코칭연맹의 한국지부가 세워져요. 한국지부가.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내가 음소거 하러 갑니다. 다 알아, 제가. 네, 누가 마이크를 켜고 있는지. 네, 다 끄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음소거를 할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다 잘하셨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렇게 한국코치협회도 세워지고 국제코치연맹 한국지부도 세워지고 국제코치협회도 세워지고 이런 해요.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난 2003년에 한국코치협회가 세워지면서 ICF 거를 그냥 가져와요. 거의 다. 그래서 그 역량도 코칭의 철학이라든지 코칭의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코칭 역량을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쓰죠.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고 같아요. 국제코칭연맹 거를 그냥 11가지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똑같아요. 11가지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코치협회도. 근데 한국코치협회도 사실은 2018년 대한민국 코치대회 때 8가지 역량으로 이미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코칭 역량을 이미 다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코치대회 때 회원들에게 다 발표까지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역량 항목까지 다 배부가 됐고 한국코치협회 홈페이지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계셔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코치 자격 인증에 프로그램 인증에 ICF의 11가지 역량을 그대로 쓰고 있죠. 개발해 놓은 8가지 역량을 지금 구체적으로 코치 인증에 프로그램 인증에 활용을 아직 안 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직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부로 ICF가 기존의 11가지 역량을 8가지로 딱 바꿔버리고, 그죠? 이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버리고, 2021년,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역량을 가지고 코치 인증도 하고 프로그램 인증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코치협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코치들은 거의 다 한국코치협회 자격을 또 이렇게 취득을 하고 그 자격 가지고 우리가 코칭도 하고 또 이렇게 부가가치를 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죠. 국제코치 자격도 물론 많이들 취득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한국코치협회 거를 우리가 많이 취득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코치협회가 어떻게 할지, 즉 기존에 만들어 놓은 8가지 역량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지 아니면 또 이 바뀐 역량을 그대로 가져올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이제 이사진에서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한다 그러면 이 역량으로 저는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역량도 되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한국코치협회가 바꾼 8가지 역량은 철학구현, 알아차림, 자기관리, 전문성 그래서 이 4가지를 코치다움이라고 그랬고요. 함께하기, 의식확대, 의사소통, 절차관리 요거를 코칭다움이라고 그래서 되게 쉽고 심플하게 해놨어요. 코치다움, 코칭다움 이렇게 큰 2가지 그룹에 4개 역량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되게
심플해요. 그렇다고 이 기존의 11가지 역량이 여기에서 많이 배제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포괄하면서도 심플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역량도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그런 코칭 역량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는 맨날 ICF만 쫓아가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이 코칭 수준이 지금 세계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에 의해서 더 우리 한국 코칭은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국제코치협회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15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9가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존의 15가지는 제가 여기다 이제 옮기지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와 같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 왜 이렇게 바뀔까요? 왜 바뀌어야 되나요? 1995년에 ICF가 세워져서 올해로 25주년이라고 그랬죠. 25 청년이 된 겁니다. 근데 2009년에 직무 분석을 한번 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직무 분석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직무 분석이라는 게 뭔가요? Job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역량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직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CF도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2년을 만 2년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1,300명의 코치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5년 전에 만들어 뒀던 11가지 역량이 지금 시대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잘 통용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때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역량의 변화된 직무 환경, 우리 사회상이나 또 리더십이나 인간들의 의식이나 또 도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역량이 담보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 이제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럼 한국코치협회는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8가지로 만들었을까요? 이미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저는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보자고요. 예.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보자면 몇 년 전에 그 전에 김재우 회장님이 이제 회장으로 계실 때 ICF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대규모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 컨퍼런스에 간 겁니다. 그래서 김재우 회장이 거기서 이제 그 선진화된 그 ICF의 그 코칭 컨퍼런스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렇게 통찰을 얻으셨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회는 갈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민감해지고 있죠. 그래서 ICF 거를 사실은 한국코치협회가 역량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ICF가 한국코치협회를 보고 당신네 기관은 어떤 역량으로 코치들을 인증해주고 그 코치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인준해 줍니까? 라고 하면 우리 당신네 거 쓰는데요. 누구 맘대로 우리 거를 쓰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위기감을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시고 나서 우리만의 역량이 필요하다. ICF와 전혀 관계없이 한국코치협회만의 역량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로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2018년 11월 대한민국 코치 대회 때 이게 이제 공표가 된 거죠. 근데 아직 현장에서는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뭔가 이게 이제 팔로우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곧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해서 이제 한국 코치협회는 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어찌됐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코치들이 고객들을 이렇게 라이프 코칭을 하든 비즈니스 코칭을 하든 임원 코칭을 하든 코칭을 하는데 그 시대상을 그 활용하는 역량이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제 이런 전문가 집단은 대개 한 보면 5년에서 7년마다 이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는 직무 분석을 하고 그러한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이제 잡 스크립트, 스크립션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직원들이 또 전문가들이 다 이제 그 전문가 활동을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직무 분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ICF는 그거를 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된 코칭에 뭐가 바뀌었냐 이런 걸 좀 살펴보자면요. 사실은 거의 모든 기존 개념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1가지 역량이 이렇게 바뀐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되게 잘 먹히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그 1300여 명의 많은 그 참여했던 서베이에 참여했던 그런 코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더욱 11가지 때보다는 간소화됐고 언어가 굉장히 일관된 언어로 이 말 똑같은 의미인데도 이 용어 썼다 저 용어 썼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일관된 용어로 바뀌었고요. 또 일부 개념들은 더 향상이 됐고 또 개선된 결합 개념 이것저것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딱 결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concise 이걸 뭐라고 읽나요? 서킨트라고 하나요? 좀 더 간결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11가지 역량일 때는 1537단어였던 것이 8가지 역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1109개 단어로 이렇게 이제 단어 수도 굉장히 간소화가 됐고 70개의 어떤 그런 역량이 63개의 이제 세부 지침으로 이렇게 또 간소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뭐가 바뀌었는지 좀 볼까요? 이 자료는요. 국제코치연맹 ICF 회원이라면 그 회원 홈페이지 IC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된 코칭 역량이 다 PDF 파일로 다운받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연말쯤 해서 업그레이드된 역량이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ICF 회원들을 웹이나로 웹 세미나를 통해서 그 이제 예를 들면 인증 그러니까 코치 인증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인증해주는 디렉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 한 3분이 이제 웹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코치들이 궁금한 것을 다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토대로 이제 강의안도 만들었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그 백그라운드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또 관심 있는 분들은 ICF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칭하면 다 나와요. 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면 뭐가 좀 바뀌었냐? 테마 1. 우선 윤리적 행동과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올라갈수록 윤리적 행동과 어떤 그런 윤리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코치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윤리적 행동과 고객에 대한 비밀 준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코칭 합의, 코칭 계약의 범위를 확장했어요. 예를 들면 기관, 그 다음에 고객과 관련된 이제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한 회기의 코칭 세션, 그렇게 이 코칭 합의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11가지 할 때도 늘 얘기했는데 코칭 합의는 미시적으로는 고객과 계약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어그리먼트 역량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코칭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체 과정에서 고객과 뭔가를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고객에게만도 유리하지 않고 코치에게만도 유리하지
하지 않고 상호 호혜 평등한 관계로 서로 어그리먼트 할 수 있는 게 다 이 역량이다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나오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장이 됐나 봤더니 조직, 그 다음에 전체 고객 기간 혹은 참여 이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회기의 세션, 그 다음에 파트너십 개념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partners with the client 이런 게 수도 없이 막 반복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고객과 코치, 그러니까 이거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equal voice예요. equal voice. 예. 동등한 자격으로서 고객과 코치가 코칭 장면에 임한다는 거죠. 코치가 항상 위에 어떤 개념도 아니고 절대 파트너십 동등한 자격이다. 이런 파트너십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mutual accountability. 상호 책임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또 mutual accountability, mutual responsibility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mutual accountability라는 용어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뀐 8가지 역량 안에 mutual accountability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카운트라는 게 상호라는 의미예요. 상호.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카운트. 그래서 상호 책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상호 책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전문성 개발과 성찰적 훈련의 개념이 강조가 됩니다. 코칭 교육을 받고 우리가 코치 자격을 한번 딱 받고 나면 그때로부터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ongoing, 즉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한국코치협회 같은 경우도 전문 코치 자격 응시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코치로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문성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고 성찰적 훈련, reflective practice를 해야 한다. 코치라면. 자기가 한 코칭, 자기의 삶, 자기가 한 말, 자기의 행동, 하여튼 뭐가 됐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하고 셀프 레귤레이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셀프 레귤레이션. 셀프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절, 자기 규율, 자기 관리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셀프 레귤레이션이 안 되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코치로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코치가 인접 영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의 영역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남의 자기가 그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치료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마구잡이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셀프 레귤레이션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맥락과 문화의 통합.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이제 다문화, 복잡한 문화, 여러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한 집안도 다문화 아니에요? 한 사회도 다문화고요. 학교도 다문화고요. 이런 여러 문화와 맥락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객을 코칭할 때는 그 고객도 그러한 맥락과 영향 속에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코칭 대화하면서 나의 문화와 맥락이 고객의 문화와 맥락에 영향을 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코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최소한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조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됐고요. 고객에 대한 홀리스틱한 뷰, 전인적, 통합적, 하나의, 일체의 이런 전인적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 고객을 볼 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몇 가지 바뀐 개념들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 바뀐 역량을 보면 이제 제가 또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11가지 8가지 핵심 코칭 역량을 그럼 비교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에도 보면 제가 그 트레인 우리 수료자 방에다가
이제 기존의 11가지 코칭 역량, 그 다음에 한국 코치협회의 11가지 코칭 역량, 그 다음에 바뀐 8가지 코칭 핵심 역량, 그 다음에 11가지 핵심 역량과 8가지 핵심 역량 이거 비교표 엑셀 이렇게 4가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펼쳐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자 왼쪽이 이제 11가지 핵심 코칭 역량이고요. 바뀐 게 이제 오른쪽입니다. 8가지 핵심 코칭 역량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그 4개의 역량 그룹은 거의 그대로예요. 보시면 코칭의 기초 세우기, 코칭의 기초 세우기, 고객관계 코칭 관계 만들기, 고객관계 코칭 관계 만들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학습과 결과 촉진하기,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 뭐가 좀 바뀌었어요? setting the foundation이 그냥 foundation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setting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냥 완전히 기초를 세우고 말고 이미 코칭을 하는 순간에 전문가인 코치는 코치로서의 기초가 딱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creating the relationship. 똑같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communicating effectively.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역량 그룹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facilitating learning and result. 이 개념이 cultivating learning and growth.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cultivat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cultivating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지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경작한다, 재배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cultivating이 나오면은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역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까지 그냥 밭에 안 나가면 그게 자라나요? 절대 아니죠. 중간중간 가서 물도 주고 풀도 매주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가을에 열매가 맺듯이 cultivating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객과의 코칭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돌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cultivating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facilitating은 그 순간에 뭔가 좀 촉진시키는 이런 개념이 많다면 cultivating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코칭 기간 내내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움과 결과를 학습과 결과. 근데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협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협의. 그래서 고객이 이 학습 배운 것을 토대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기 삶에서 인생 속에서 자기 직업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도울 것인가. 이 리절트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아웃컴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고객이 원했던 딱 그 결과, 그것을 위해서 고객의 배움을 활용하는 그런 좀 협의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고객의 이 배움을 학습한 것을 코칭 장면에서 학습한 것을 고객의 인생에서 삶에서 지속적인 성장으로 컬티베이팅 하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이제 큰 틀에서는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나 볼까요? 자, 우선 1번 역량은 그대로 1번 역량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1번 역량이 그대로 1번 역량이 왔는데 좀 제목이 바뀌었죠. Meeting Ethical Guidelines and Professional Standards. 이게 Demonstrate Ethical Practice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에는 이 Ethical Guideline이었어요. 가이드라인 수준이었다. 지침 수준이었다는 거죠. 지침 수준. 윤리적 지침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윤리적 실행이 되어서 윤리적 실행 내지는 윤리적 관행, 윤리적 어떤 실천이 되어 가지고 요거를 코칭 세션 내내, 코칭 기간 내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완전히 이거는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배어서 완전히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코칭을 만나서 공부하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체화하고 체득하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을 해야지 코칭 장면에서만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팅이라는 개념이 좀 충족시킨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코칭 장면에 만나가지고 그 순간에만 잘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것을 시종일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칭 합의하기가 3번으로 가버렸어요. 3번. 코칭 합의하기가 3번으로 가고 없던 코칭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무려 8가지나 되는 세부 실행 지침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된 부분이에요. 즉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코치라면 이 정도의 마인드셋, 어떤 애티튜드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거나 뭘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몸에 딱 배워가지고 코칭을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런 것들이 세팅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세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개념이다. 이 첫 번째 1번, 2번 역량이요. 그래서 이거를 코치의 be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치의 do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칭 합의하기라고 하는 게 전에는 코칭의 기초 세우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역량 안에 합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을 이동을 한 거죠. 그룹을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슷비슷한 역량끼리 모둠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근데 전에는 이 코칭 합의하기가 기초 세우기 역량이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이 땅 이제 코칭을 1대1로 딱 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개념에서 이제는 계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고객과 코칭 관계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 1번, 2번은 완전히 몸에 체득이 돼서 전문인으로서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 다음 코칭 계약을 할 때부터 이제 코칭 관계 만들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코칭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establishing the coaching agreement가 establishing and maintains agreement. 이 maintain이라는 코칭 합의라는 개념 안에 maintain이 들어갔어요. maintain이. 이제 향후에 이거 설명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maintain이 왜 들어갔는가. 그 다음에 기존에 3번이 4번으로 왔죠. 이것도 좀 바뀐 게 있긴 해요. 신뢰와 친밀감 조성. 요 친밀감, intimacy라는 빠지고 뭐가 새롭게 들어왔냐면 cultivate trust and safety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safety. 예, 사실 이 intimacy라고 하면 친밀감, 이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코치와 고객이 친밀해야 된다? 그럼 밥도 먹고 가끔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뭐 맥주 안 된다면 와인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요?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코칭하고 친밀감을 좀 쌓고 뭐 예, 이렇게 흘러갈 소지도 있고요. 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단어가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현대 리더십에 필요로 하는 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세이프티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이 시대의 리더들이 보여줘야 할 부하 직원들 또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psychological safety죠. 즉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역량 안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지 신뢰 관계 형성이 되느냐? 코치로부터 고객이 안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안전감. 여기 안전감.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새롭게 들어왔고 마찬가지 여기 cultivate 나왔네요. cultivate 나왔다. 그러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경작, 농사 짓는 것. 씨만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밭에 가가지고 돌봐야 된다 이거예요. 경작을 하는 것은, 재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코칭의 신뢰와 안전감도 한 번만 코칭 대화 시작할 초반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1시간 내내 12회기 내내
신뢰와 안정감을 컬티베이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컬티베이트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존의 4번 역량이었던 코칭 프레젠스 개념이 프레젠스를 유지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를 고치질 않았네요. 저는 이거를 프레젠스라고 하지 않고 현존이라고 했습니다. 현존을 유지한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게 현존이죠. 프레젠스죠. 그거를 유지해야 돼요. 메인테인 해야 돼. 그래서 코칭 초반에만 관계 만들기 할 때만 그 프레젠스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코칭 내내 이것도 역시 내내 프레젠스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경청이 5번이 6번으로 그대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뭐냐면 6번의 강력한 질문, 7번의 직접적 대화하기, 8번의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역량이 7번의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로 통합 흡수가 돼버렸어요. 흡수 통합이 돼버렸어요. 코칭하면 질문 아니었나요? 코칭하면 질문이었는데 질문 역량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없고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 안에 질문하기와 직접적 대화하기가 흡수 통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코치들이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결국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역량 안에 통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합의하기 역량이 11가지 세부 지침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가 11가지로 전체 세부 지침들을 보면 그 두 개의 역량이 11가지 세부 지침을 거느리는 제일 큰 형님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9번, 10번, 11번 또 이 세 개의 역량을 8번의 고객 성장을 촉진한다. 이걸로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요. 아, 이거는 제가 보니까 되게 시원하게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행동 설계하기, 계획과 목표 설정하기, 진행 과정 및 책임 관리하기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딱 묶어버렸어요. 사실 요 세 개만 합하면은요. 24가지예요. 24가지. 9번, 10번, 11번 역량을 세부 역량을 다 합하면 24가지가 되는데 24가지를 10가지 역량으로 확 흡수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8번, 9번, 10번, 11번 역량이 어디로 사라진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역량의 모든 내용들이 요 8가지 세부 지침 안에 다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11가지 역량은 8가지 업그레이드된 역량 안에 다 그대로 흡수 통합됐고 녹아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것 같은데 사실은 다 11가지 역량을 그대로 흡수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큰 변화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면 기존의 역량들은요. 이렇게 명사형으로 돼 있어요. meeting, establishing, coaching, listening, questioning 이렇게 다 명사형이잖아요. 근데 바뀐 역량은 동사형이에요. demonstrate, embodies, establishes, maintains, cultivates, maintains. 이 적극적 경청도 보세요. active listening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기라는 명사형이지만 여기서는 listens actively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꿨다는 것은 역량이 어떤 추상적이고 의미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현장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기업에서 그 워크샵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액션 플랜, 즉 마지막에 행동 계획을 적게 하잖아요.
교육이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절대 명사형으로 못 쓰게 해요. 동사형으로 쓰게 합니다. 예를 들면 미소 짓기 이렇게 못 쓰게 해요. 동료를 보면 먼저 미소 짓는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표현해야 훨씬 더 와닿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근데 미소 짓기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추상적이고 의미 개념이 돼버려요. 근데 미소를 짓는다. 인사를 먼저 한다. 이렇게 동사형이 되면 그죠?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와닿죠. 역량도 바로 그와 같아요. 그래서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점점 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게 요 7번 역량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대화하기, 이 Direct Communication, Clean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이 역량은 모든 역량에 다 조금씩 녹아 들어갔어요. 1번 역량에도 스며 들어갔고요. 4번 역량에도 스며 들어갔고요. 6번 역량으로도 갔고요. 7번 역량으로도 갔어요. 그리고 8번 역량으로도 갔어요.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역량에 8가지 역량 중에 5개의 역량 안에 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역량들이 흡수가 됐어요. 이렇게 다 이사를 간 거죠. 배치가 달라진 거죠. 배치가. 그래서 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역량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 역량 자체에 그게 사라지면서 8가지 역량에 한 5가지 안으로 세부 역량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새롭게 리디자인 된 거죠. 11가지를 8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가지 핵심 역량과 역량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신가요? 네, 제가 한번 얼굴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다들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에 보니까요. 네, 아이고 열심히들 저기 거제에 계신 우리 코치님, 우리 신코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이고 새로운 얼굴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민경 코치님 오랜만에요. 네, 정우석 코치님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아유, 멋져요. 네, 그 다음에 저 캐나다에서 우리 또 유혜정 코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아마 새벽일 텐데요. 눈 비비면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코칭을 같이 하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가지 핵심 코칭 역량과 역량 그룹인데요. 이제 이 역량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슷비슷한 역량끼리 말이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역량들은 전혀 경중이 없고요. 어떤 선우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핵심이면서 중요한 역량인 거죠. 자, 그 역량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걸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둘, 둘, 셋, 넷 이렇게 했거든요. 둘, 둘, 셋, 넷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둘, 셋, 둘, 하나. 11가지 역량일 때는 둘, 둘, 셋, 넷 이랬거든요. 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은 딱 맞았는데 이제 8가지니까 둘, 셋, 둘, 하나.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둘, 셋, 둘, 하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고인도를 가지고 이 8가지 역량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인도를 옛날 구석기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이 무거운 돌을 여기 위에 있는 돌만 해도 약 4톤이 나가는데 4톤. 그러니까 나무삽 이런 거 청동기 삽 이런 거 가지고요. 이거 하려면 몇 달 걸리죠. 몇 달.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땅을 깊이 파는 거죠. 몇 날 며칠에 걸려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세울 돌을 통나무를 쭉 깔고 말이죠. 예,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밧줄을 잡아가지고 둥 떨어뜨렸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다 자갈돌을 딱 세우고 하면은 이게 기초공사예요. 예. 그래서 코칭에도 기초공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칭의 기초 세우기. 예, 그냥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보세요. 네. 코칭의 기초 세우기다. 코칭의 기초 세우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초 세우기인데 코칭의 기초 세우기인데 세팅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코칭 공부 시작할 때 프랙티스 할 때부터 실습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미 코칭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몸 안에 체화가 딱 되어 있어가지고 기초가 딱 튼튼히 잡혀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그런 어떤 코치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지 직업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몸에 딱 체화가 돼가지고 코치로서의 애티튜드 마인드셋이 딱 체화가 된 상태, 이것을 코칭의 기초 세우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고인돌 하려는 이 사람들 보세요. 손에 손잡고 있죠. 이거는 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관계 만들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죠. Co-creating relationship인데 관계의 공동 구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관계의 공동 구축. 근데 저는 이게 더 입에 잘 맞아요. 관계를 만드는 건데, 관계를 구축하는 건데, 이것은 코칭이니까 코칭 관계를 구축하는 거고, 코칭 관계 만들기고, 이거를 누구랑 함께 한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함께 한다. co-creating이에요. co-creating. 그래서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이게 이제 악수하는 거죠.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그래서 코칭의 기초를 세우고,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 보세요. 4명이 있는데요. 3명은 이쪽을 보고 있고 1명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하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밧줄 잡고 땡겨 그러는데 밀고 있고 밀어 그러는데 땡기고 있으면 일이 안 되잖아요. 코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면 아로 알아들어야지 어로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화하기입니다. 이렇게 잘 듣고 말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네,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코칭의 기초 세우기,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들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3개의 역량 그룹이 금방 외워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량 그룹은 요 위에 있는데요. 요 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거룩한 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저기 거석 위에, 그죠? 이게 무덤인데 성스러운 장소잖아요. 여기에 올라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 그 마을에 그 부족의 부족장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장으로서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아들로서의 부족장. 부부족장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네 할아버지의 이 성스러운 묘를 몇 달 만에 완공을 했다.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 아버지,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 일도 아닌데 이것을 자기 일처럼 하게 하려면 평소에 리더인 우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그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신뢰와 안전감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역시 똑똑한 우리 아들이구나. 저기 봐라, 저기 강 보이냐? 거기가 아버지가 족장으로 있을 때의 영토다. 너는 네가 족장이 된다면 오늘 너의 그러한 배움과 알아차림을 토대로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니? 이런 대화를 실제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나는 왜 그렇게 들리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 이렇게 되는 거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러닝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번역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배움 그러면 코치인 나한테서 뭘 배우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의 경험 또 나와의 코칭 이 대화 자체를 통해서 배우긴 하겠죠. 그래서 러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 배움과 성장 북돋우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학습한 것을 토대로 성장을 북돋워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북돋는다는 것은 순우리말이죠.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엄청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밑에 이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여기를 뿌리 부분을 이렇게 뿌리를 포함해서 흙이 있는 채로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삽으로 잘 파죠. 그래서 새끼로 이거를 잘 이렇게 묶어서 트럭으로 이동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북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우리말로. 어디 있죠? 이게 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를 옮겨 심어 가지고 이렇게 쭉 심었잖아요. 이렇게 심으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돋아주는 것을 요 북을 돋우어 준다 이런 의미로 북돋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cultivating 북돋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경작 재배의 의미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고객이 그 학습한 것 배운 것 알아차림한 것을 토대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흙을 돋구어 주듯이 코치가 고객과 대화를 통해 돋구어 준다 북돋아 준다 이런 의미로 학습과 성장을 북돋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역량 그룹 뭐뭐나요? 첫 번째 코칭의 기초 세우기, 고객과 코칭 관계 만들기,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배움과 성과 촉진하기. 아, 이게 제 습관이에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배움과 성과 촉진하기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제 북돋는 걸로 학습과 성장 북돋우기.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역량 그룹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역량 그룹 안에 8가지 역량이 어떻게 배열돼 있다고요?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둘, 셋, 둘, 하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가지, 여기에 3가지, 여기에 2가지, 여기에 1가지.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코칭의 기초 세우기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말 그대로 비밀 보장이라든지 코치로서 윤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 코치로서의 애티튜드, 코치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고객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직하고 이런 것들을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코칭의 기초 세우기다. 이런 것들은 코칭 장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부할 때부터 숙달이 돼가지고 고객과 코칭할 그 당시에는 세팅이 딱 끝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때로부터 세팅을 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파운데이션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코칭 관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역량이 있을까요? 둘, 셋, 둘, 하나. 그렇지, 3가지죠. 둘, 셋, 둘,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3가지니까 3, 4, 5가 있겠네요. 3, 4, 5. 1, 2, 3, 4, 5. 3, 4, 5죠. 3, 4, 5. 3, 4, 5.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이때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도 합의지만 코칭 세션 안에서 고객과 함께 어떤 대화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해보시겠어요? 이런 것도 다 합의입니다. 이런 역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전에는 친밀감이었는데 이제는 안정감으로 바뀌었다. 고객에게 신뢰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코치형 부모로서 말이죠. 집에서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계시나요? 그 증거를 쇼더머니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제공하시겠어요? 우리 애들은요 엄마 아빠에게 아주 자기 어필을 엄청 잘해요. 무슨 얘기든 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거는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죠. 근데 애들이 제 눈치를 봐요. 애들이 제 앞에서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안전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리더들은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죠. 그래야만 부하 직원들은 조잘조잘 자기의 아이디어와 창의력들을 상사에게 얘기해 줄 것이고 상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소셜 아키텍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건축가가 되어서 뭔가 성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 창업자. 이런 사람이 오늘날의 리더인 거죠. 그와 같이 코치도 오늘날의 리더십의 역량상 맞아야 되는 거죠. 리더도 역량을 발휘한다는 거. 아니, 코치도 그런 역량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문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뢰와 안전감을 고객에게 조성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현존을 유지해야 돼요. present 상태. 자, 이 개념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대화하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세 가지였는데 말이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 경청한 것을 토대로 결국은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때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learning and insight and learning. 즉 통찰과 학습, 배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목적이 뭐냐? 대화의 목적. 그러면 결국은 통찰을 일으켜서, 그죠? 배움과 통찰을 일으켜서 그것을 통해 이제 학습과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몇 가지 역량이 있을까요? 한 가지. 왜 그렇죠? 둘, 셋, 둘, 하나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하시고 딴 데 가서 물으면 왜 거기에 두 가지가 있고 왜 거기에 세 가지가 있고 왜 거기에 두 가지가 있고 왜 거기에 한 가지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논리적으로 비슷비슷한 역량이 두 개니까요. 세 개니까요. 한 개니까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슷비슷한 역량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학습과 성장 북도덕에는 8가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8번 역량입니다. 바로 고객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즉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고객이 알아차림한 것과 배운 것, 학습한 것을 토대로 고객이 원래 목표를 세웠던 것을 어떻게 실행해 갈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지를 촉진시켜주는, 그래서 굉장히 미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문 코치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코칭 이제 역량이었고요. 자, 주요한 개념만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빠르게 볼 건데요.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는 첫 번째 역량에서는 인테그리티, 진실성입니다. 그리고 ICF의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는 거, 그리고 비밀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직업 전문직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한다는 거, 이것들이 1번 역량,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해서의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고객, 코치로서의 진실성, ICF 윤리 강령과 또 ICF가 추구하는 가치,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비밀 보장, 그 다음에 다른 지원 전문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상담, 컨설팅, 티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멘토링 이런 거. 주변에 있는 다른 심리치료, 이러한 다른 인접 영역들과의 차별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또 자기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코치 마인드셋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ongoing learning and development, 지속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자기를 개발시켜가는 노력들을 하는 태도를 코치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돼요. 고객의 자율성. 그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코칭 철학으로 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치는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목표를 스스로 성취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코치가 파트너십 역할만 했지 그의 자율성을 파괴하거나 끌고 가면 안 된다. 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성찰적 리플렉션, 프랙티스, 리플렉티브 프랙티스. 이거는 코치가 아니래도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계속 디벨롭 시켜가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코치로서 딱 체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여기서 코칭 관계, 코칭 릴레이션십이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overall coaching plan and goals, 전체 코칭 기간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한 세션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합의 도출하기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신뢰와 안정감 조성하기에는 그럼 뭐가 키워드냐? 어떻게 해야 신뢰와 안정감이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것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안전하고 지지적 환경. 그 다음에 고객을 whole한 퍼슨으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는 거. 그렇게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어떤 고객이 하고 있는 것들, 그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그게 무엇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적당한 것이든 무엇이든 고객이 뭔가를 세션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신뢰와 안정감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ICFS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존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키워드만 보시면 풀 포커스예요. 완전히 깨어서 고객과 함께 해주는 것.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가져주는 것. curiosity.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감정이 막 업다운 되면 안 돼요. 코칭 장면에서 프레젠스 해주려면 자기 감정이 고요하고 청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찰을 위한 스페이스를 가져줘야 돼요.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코치 자신에게도 고객에게도. 그게 바로 현존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키워드들만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도 역량을 이해하는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어떤 키워드냐? 이제는 통합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홀리스틱한 리스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서 했던 말과 중간에서 했던 말과 마지막에 했던 말들을 쭉 통합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만 듣고 저 앞단에서 했던 얘기는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코칭을 마무리할 때는 고객님이 이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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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알아차림과 배움과 성찰을 일으키셨습니다 하고 선물로 줄 수 있을 만큼 말한 저보다도 우리 코치님은 제 얘기 들으면서 더 잘 기억하시네요. 오, 대단하셔요. 이렇게 할 만큼 홀리스틱하게 통합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리플렉트 백, 되돌려주거나 되짚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이해한 것을 통합할 줄 알아야 돼요. 인테그레이티, 통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가 말한 것과 비언어가 말한 것들을 서로 통합시켜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적극적 경청이고요. 7번의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는 뭔가요? 새로운 통찰, 새로운 학습, 성찰과 재구조화, 즉 reflection and reframing. 이 단어들만, 키워드만 여러분이 new insight, new learning, reflection and reframing 이렇게 하면 알아차림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뭔가 새로운 통찰을 일으켜줘야 되고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야,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찰해보게 하고 재구조화, 리프레이밍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리프레이밍, 재구조화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어떤 것에 가졌던 나의 관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른 관점으로 똑같아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경험인데 그동안 봤던 관점과 거기에 따른 어떤 사고와 행동과 결정이 이제는 새로운 그죠? 관점과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결정과 새로운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역량은 와 11가지 하다가 8번째 하니까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심플하니까 그러면서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니까요. 네. 자, 학습을 행동으로 그렇죠. Learning into action 무엇보다도 고객의 성장을 일으키려면 액션할 수 있게 되는데 러닝은 엄청 코칭 세션에서 많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실행으로 액션 플랜으로 가져가지 못하면 그 코칭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코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의 어토노미,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죠. 자율성. 그 다음에 발전을 축하하고 세션을 종료하는 게 이 마지막 8번째 역량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아웃라인이고요. 잠시 쉬고 9시부터 업데이트된 핵심 역량 1번에서 4번까지를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단에 한 1번까지는 해보려고 했는데요. 쉽지가 않았네요.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 아니면 또 서로 안부 묻거나 하시려면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식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그 음소거 하신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도 좀 꺼놓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쉽지만 9시에 다시 뵈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쉬는 시간 갖고요. 9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